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요, 자주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재정 목적이 무엇이냐? 1항 모든 교통상의 위험 요소만 제거합니다. 딱 위험 요소만 제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것 같지만 조금 주어지는 예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2항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만이 그 목적이다?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요. 3항 보지요.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4항 주로 사고자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것만은 아니죠.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으로는 3항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도로교통의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3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1항 모든 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 및 장애 방지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2항 차량의 안전 운전 확보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목적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것이다. 1항, 2항, 3항은 도로교통법 재정 목적이 되는 것이죠. 4항 여객의 서비스 증진과 공공복지 증진이다 라고 했는데 여객이라는 것이죠. 여객은 우리가 영업용 자동차 승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가용, 영업용 모든 자동차가 공히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차량의 안전과 공공의 어떤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지 승객의 어떤 서비스 증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항이 틀린 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번 문제, 2번 문제는요.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고 있고 꼭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 것 했을 때 또 틀린 것 했을 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전멸될 때에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차마, 자동차와 모든 마차의 개념이죠. 자동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항, 차마의 앞에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차마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4항, 차마는 다른 교통과 안전표지의 표시에 따라서 교차로를 진입한다. 그랬어요. 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께서 교차로를 진행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황색불이 딱 들어온다 했을 때에 정지선을 만약에 자동차가 넘었는데 교차로 앞에 있는 정지선이죠. 교차로상에서 그 정지선을 넘었다. 근데 황색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황색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지선 전에 모든 자동차는 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차마의 앞에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3번 문제에서 정확한 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 모든 자동차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서 정지하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황색불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교차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황색불이 들어왔다. 이때 내 자동차가 정지선을 만약에 넘었다고 한다면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차로 선상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적색 화살표로 신호등이 등화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때 녹색이라고 한다면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등 자체가 적색불, 빨간불이란 말이죠. 빨간불로 들어와 있는 이 화살표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자동차는 움직이면 안 된다.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옳은 것 그랬어요. 1항 보도록 하죠. 다른 교통 또는 안전지대에 주의하면서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면 안 되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2번,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서는 안 됩니다.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빨간불에 의해서, 적색불에 의해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3항,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에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 정확한 답이 되겠죠. 네 번째 문제에서는 정답이 3항이 되는 것이다. 4항도 볼까요? 서행으로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따라서 적색 신호에 화살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3항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행자는 다음 중 어느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되돌아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행자 신호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위에는 이제 적색으로 보행자가 보행해서는 안 된다고 표시할 때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가 이 녹색불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되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녹색불이 뭐예요? 깜빡깜빡깜빡 전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다음 중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빨리 되돌아야 된다. 어느 때가요? 이때는 녹색불로 계속 때는 진행하면 되지만 이때 깜빡깜빡 전멸이 될 때는 보행을 시작하면 안 되고 보행을 시작하려 해도 빨리 되돌아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어느 경우다. 결과적으로 녹색불 자체가 뭐한다? 깜빡깜빡. 그 얘기는 뭐예요? 녹색불이 전멸될 때는 보행해서는 안 되고 보행을 막 시작하려 했을 때도 빨리 되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5번 문제는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녹색불이 전멸했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끔 그 시험 문제에 어렵다 또는 문제에서 답을 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거였구나 하면서 쉽게 답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혼동이 되고 잘못 답을 체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녹색 등이 전멸될 때는 5번에서 문제 주는 것과 같이 이런 보행자는 이런 방법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6번 문제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설치된 공로 중에 도로의 명칭으로 고시되지 않는 것 그래서요. 농어촌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다? 군이다, 뭐 또 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농로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도 무슨 리 무슨 이도 무슨 면 그러죠? 면도 전부 다 농어촌 주민들이 교통에 필요하게 설치된 도로예요.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농도 역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예요. 사도 이건 뭐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농장 안이라든가 공장 안이라든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안에 있는 도로가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어떤 공로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도, 면도, 농도는 농어촌 주민의 교통에 필요한 공로예요. 그러나 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토지에 놓아 있는 도로는 공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여러분께서 사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합격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준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도로의 개념이 아닌 것 어떤가요? 주차장, 도로의 개념이 아니죠. 교량, 다리의 길이죠.
다리 위의 길, 이 교량, 도로교통법의 정리는 도로의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도로용으로 만들어지는 엘리베이터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예요. 그 다음에 도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착장 같은 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도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하나의 도로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결과적으로 답은 어떤 걸로 1항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이라든가 돌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튀어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분들이 또 차도로 이렇게 갑자기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경계를 해놓은 게 있죠.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차로라고 하는 차도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라고 하는 인도예요. 서로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돌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돌이란 말이죠. 돌. 이 돌 자체를 뭐라 그런다? 돌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석자. 그래서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다니는 길에 차로를 정리해주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로라고 하는 것은 차도의 개념으로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연석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돌석자가 이렇게 있네요. 이 석자가 바로 돌석자입니다. 이와 같이 돌 같은 것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연석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안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이라든가 어떤 돌 등으로 구분하는 경계를 자체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 연석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연석선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8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석선이라고 3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이다. 9번 문제,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노면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문제화되어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라고 해서 혼동할 수도 있는데, 차로와 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있죠? 그걸 구분하잖아요. 뭘로? 페인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곳은 실선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점선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뭐예요? 차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차로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길을 차로라고 그런다. 차로나 차도나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 차가 다니는 길, 차로라고 해서 이 로자는 길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길을 의미를 차가 다니는 차도, 이것은 뭐가 차 다니는 길, 차로. 그 다음에 보도는 뭐예요? 인도의 개념이에요.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죠. 따라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한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있다.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한단 말이죠. 똥면에 페인트 칠해져 있어요. 뭘로? 점선으로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곳이죠. 교차로 전이라든가 교량 같은데, 또는 이제는 어디예요? 터널 내에서는 이 선이 뭐예요? 쭉 흔히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차로를 구분해 놨지만 이쪽 저쪽으로 뭐예요? 차로를 바꿀 수 없는 실선으로 되어 있지만, 점선은 차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차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하여튼 간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페인트로 서너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차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기에서 정답은 뭘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항이죠. 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아까 설명드렸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해서 모든 차의 교통으로 이용되는 도로의 부분은 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연석선도 있다, 안전표시도 있다, 그래서 경계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 놓고 모든 자동차가 교통으로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건 뭐니까 차도라고 한단 말이죠. 차도라고 하죠. 그래서 연석선 경계선에서 인도하고 구분해놨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단 말이죠. 자동차가 다니는 곳.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차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인도란 말이죠. 인도. 연석선이라든가 경계를 어떤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지만 모든 자동차가 이용하는 곳, 이건 뭐래요? 차도, 차로라고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10번 문제에서는 연석선 안전표시선 경계를 표시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곳, 자동차만 이용하는 곳 뭐예요? 차도라고 한다, 차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로라고는 안 주고 뭐예요? 차도를 주었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 조금 애매한가요? 길 가장자리 구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도가 있고요, 차로가 있어서 3차로,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인도에 의해서 뭐 경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인도를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도 이 가장자리로 보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곳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을 길 가장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는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와 같은 곳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논밭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모양이죠. 차가 다니는 길에 보행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길 가장자리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근데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은 이와 같이 그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심지에도 있어요. 도심지에도 인도를 만들어 놓지 못할 정도의 어떤 여건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자, 어떤일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는 상가들만 쭉 있고 인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가 달리는 길로 가는데 이 자체를 뭐라고 하죠? 인도가 없는 쪽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이쪽 부분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중앙선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서로의 양방향으로 가는 자동차에 구분하는 거. 되게 이제 황색선이라고 노란선으로 딱 그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좁은 도로에서는 한 줄로 그어 있지만 좀 넓은 도로에서는 두 줄까지로 그어져 있는 중앙선이라는 개념, 황색선으로 되어 있다 알아두세요. 자, 황색선에서 놓여져 있는 중앙선에 대해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틀린 것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가끔 보게 되면 어떤 문제집을 보고 그냥 틀린 것만 답을 외우려고 그래요. 틀린 것은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가는 방향, 오는 방향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중앙선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으로 표시한다. 중앙선 그렇게 되어 있죠? 중앙선입니다.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냥 선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분리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 세멘트를 공사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이렇게 분리대가 있잖아요. 또 시내에도 이제 어떤 풀밭 같은 걸로 해놓은 데가 있죠. 따라서 선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울타리 같은 것으로 해서 중앙선을 나눠놨다. 중앙으로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중앙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항이겠죠. 뭘까요? 봅시다. 중앙선은 반드시 도로 중앙에 설치해야 된다? 맞는 말 아니야? 중앙선이니까 중앙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항이 틀린 답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옳지 않는 것으로서의 사항이 왜 여기서 답이어야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자,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이와 같이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다. 이쪽에도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다. 중앙에 있는 것이 되게 중앙선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이렇게 반절로 딱 쪼갤 수 있는 도로 같으면 좋은데 도로가 이만큼 넓단 말이죠. 넓은데 이것을 쪼개려고 보니까 반절 쪼개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쪽에다가 한 차로를 더 주는 거예요. 따라서 1차로, 2차로, 3차로 주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1차로 주고 2차로 주고 따라서 중앙선은 여기 있다 해서 이와 같이 양쪽 다 그 반절로 쪼개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도로의 폭은 5차로뿐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요. 5차로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 쪽에 그 차로를 더 주고 교통량이 조금 적은 쪽에 차로를 하나 적게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앙선은 중앙선이지만 꼭 중앙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중앙선은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설치해야 된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반드시라고는 요 말 때문에 중앙선의 개념에서 틀린 거예요. 따라서 맞는 것 같지만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출제하는 과정이 이와 같이 애매 조금 묘하게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1항, 2항, 3항을 집중적으로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틀린 것은 이래서 틀렸구나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틀린 것만 그냥 답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면 또 실패를 할 수 있는 답을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러면 맞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문제 12번 문제로 보도록 하지요. 12번 문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고속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냥 쉽게 여러분 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그냥 거저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속으로 다니는 도로가 어떤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자, 돈 내고 다니는 도로가 뭐예요? 유료도로예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냥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은 일반 도로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속 운행으로 다니는 도로, 고속도로예요.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금방 여러분께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그냥 90점 내지 100점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섞여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도로교통은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예요?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에요. 따라서 보행인은 다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란 말이죠. 답은 1항에 바로 나와 있네요. 소형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없습니다. 대형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역시 없습니다. 고속 주행 차량만 상황이다. 고속으로 다니는 자동차,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되겠죠.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것은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다. 전용이니까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답이 조금만, 문제가 조금만 꼬여 나온다 그럴까요? 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모르겠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다음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그 이전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왔으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전거 도로, 여러분 자전거 다니는 길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는요 3가지가 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어요. 전용 도로, 전용 차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어떤 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뭐고 전용 차로는 뭐냐.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한다는 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 전용 차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어떤 것일까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유사한 시스템을 해서 차도와 보도로 구분해놨어요. 사진으로 볼까요? 자, 이런 길이에요. 자, 이와 같이 차가 다니는 차도에 연석이라든가 또 어떤 유사한 어떤 시설물로 완전히 서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요 자체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어요. 전용 차로를 어떤 것이다? 다른 자동차와 도로를 같이 가요. 차하고 같이 다닙니다.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만은 있죠. 연석선 같은 게 없다. 볼까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전거 도로는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떠한 그 연석이라든가 돌 같은 걸로 어떤 시설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페인트상으로만 해놨어요. 노면표지나 안전표지로만. 그래서
차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자전거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자동차는 자동차 차도로 가야 되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지만 이와 같이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연석선이나 시설물이 없이 이와 같이 페인트라든가 표지로만 되어 있는 이것을 뭐예요? 자동차 전용 차로라고 하는데 이 전용 차로의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전용 차로예요. 이게 자전거만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연석선이나 어떤 그 돌출물이 없다 보니까 쉽게 자동차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어떤 자동차는 주차해낸 자동차도 있어서 아주 얄미운 자동차죠. 따라서 이와 같이 차하고 자전거 도로에 어떤 페인트 같은 걸로만 칠해져 있지만 이렇게 겸용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전용 차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유사한 어떤 시설물에서 차도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역시 이것도 어떤 것인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석선은 돼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와 보행자가 거의 그냥 같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가 다니는데 보행자 지금 걸어가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이 보행자와 같이 겸용하는 도로, 이것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 같이 겸용하는 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자전거 도로가 구분된다.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교통표지가 표시하는 의미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이 표시 여러분 교통표지 아시죠? 좌측 차로가 없어짐을 알린다.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린다. 아, 지금 뭐예요? 도로의 폭이 이만큼 있다가 뭐예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통표지의 이항,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교통표지다. 도로의 끝 지점이 위험하다는 거 알린다? 아니에요. 전방이 교통 혼잡하다는 것도 알리는 거, 이런 표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또 좌측 차로가 없어진다? 이것도 표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는 모두 기찻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리는 표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표지 여러분 아세요? 앞에 도로가 요철이다. 울퉁불퉁하다. 도로가 팽팽하지 못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는 표지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교통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불 난 것 같다? 자동차가 불 붙었다? 화재 났습니다. 이 표지 아닙니다. 차량에 진입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통행금지도 아닙니다. 위험물 적재 차량은 통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위험물을 싣고 있는 그 차량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16번 문제. 교통표지 중 다음에 노면표시가 의미하는 것 그랬어요. 노면에 이와 같이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르막 경사면이냐, 속도 제한이냐, 차로 변경이냐, 양보지역이냐, 어느 것일까요? 지금 앞에의 도로가 오르막입니다. 경사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지예요. 여러분이 운행하시다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표지판들인데 알아두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표지판은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잘 우리가 눈에 안 띄는 거라 그럴까요? 자주 못 보는 이런 문제 나오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나온 것은 뭐예요? 오르막 경사면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고 삼각형이 정삼각형 같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 표지판이에요. 삼각형이 뭐예요? 거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운행하는 자동차는 이렇게 운행하는데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게 본차로입니다. 본차로에 자동차가 쭉 간단 말이죠.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또 내지는 그 갓길 이런 데서 지금 차가 진입하는 거예요. 진입할 때 본차로로 들어가야 잖아요. 본차로에 자동차가 쌩쌩 지나간단 말이죠. 이때 뭐해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무슨 표시다? 역삼각형이에요. 이 표지는 뭐예요? 양보하십시오. 양보하고 진입하십시오. 서행하면서 진입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역삼각형의 표지판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제시하게 되면 양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면에 있는 표지판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표지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표지판은 4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지시표지가 있어요.
지시표시 뭐예요? 직진, 우회전. 청색판에 하얀 문자로 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유턴하십시오. 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일방통행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런 문제 청도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무시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아까 그와 같은 문제는 좀 헷갈리는 문제니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예요? 파란 판에 사각형 되어 있는 게 있어요. P자 파킹 주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시 표지예요. 그 다음에 표지가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표지예요. 어떤 것일까요? 잘못하면 강물에 빠집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어떤 그 산에서 돌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는 도로니까 조심하십시오. 낙석 주의 이런 표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0% 정도의 오르막이니까 안전 운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가는 곳입니다. 주의하세요라고 해서 삼각형의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노란 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의 표시다. 그 다음에 규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추월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회전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건 뭐예요? 화물 자동차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정차 또 내지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규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제 표지예요. 그 다음에 어떤 표지? 보조 표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표지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안개지역입니다. 하얀 판에 되게 되어 있죠? 검정 글씨로. 여기서는 뭐예요? 구간이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터널의 길이가 258m입니다. 라고 이거 안내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면 표지가 있어요. 노면에 있는 표지예요. 땅바닥에 어떤 페인트나 문자로 적혀져 있죠? 글씨 같은 게. 이건 뭐예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또 써 있고요. 글씨로 육교 앞입니다. 이 좀 방향이 어디입니다. 있고요. 이거 뭐 일방통행길입니다. 노면에 땅바닥에 어떤 페인트로 글씨나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 노면 표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알고 계시겠죠? 이와 같이 주의 표지, 지시 표지, 규제 표지, 노면 표지가 교통 표지의 네 가지 기본이다. 알아두십시오.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안전 표지와 관련된 뜻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표지판 공부를 했잖아요. 자, 안전 표지와 관련된 것으로 뜻으로 맞는 것 그것은 뭐예요? 무슨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시 표시 있고, 주의 표지 있고, 제한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노면 표지 있다고 그랬어요. 보조 표지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일까요? 주의 통제 표지란 말 없어요. 주의, 규제, 지시 및 표지판 등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시, 주의, 제한 표지 없지요. 지시, 주의, 문자판 및 교통표시, 문자판 주소다.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표지와 관련된 뜻으로 맞는 것,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이것을 바로 교통안전 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설치되어 있는 속도 제한 표지, 교통 표지판이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 테두리가 사용되는 색깔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운행하면서 어린이 보호지역 다니면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지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지역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예요. 속도 제한 표지 테두리선은 어떤 것이냐? 적색으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1항 적색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다음 중 노면 표시에 사용되고 있는 색상 중 황색이 의미하는 것. 노면에 노란색, 화양색으로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건 어떤 것이냐? 반대 방향의 교통과의 분리 표시다. 역시 중앙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가는 방향, 오는 방향으로 분리할 때 어떤 색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1항 반대 방향의 교통과의 분리 표시로 되어 있다. 맞는 답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틀린 걸 고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노상 장애물 및 도로 중앙 장애물의 표지다. 보시죠. 어떤 것이죠? 이와 같이 도로에 여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이 화단 같은 걸 갖다 놓고 가는 차, 오는 차에 어떤 부딪힘이 없도록 분리했어요. 그때도 역시 뭐한다? 황색 선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따라서 19번 문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황색이다. 이것도 황색이다. 다음 3번 3항 봐요. 지정 방향의 교통 분리 표지다. 지정 방향은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분리하기 위해서 황색 쓰나요?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이와 같이 하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자동차가
부딪힘이 없이 제대로 쭉 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황색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일 때는 뭐다? 백색으로 되어 있다. 이건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황색. 이 양도 황색이에요. 주차 또는 주차금지. 여러분 아시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역시 뭐예요? 황색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어떤 거? 빨간색도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새. 이건 뭐예요? 소화전 같은데, 소방시설 있는 데는 더 예민하게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예민하게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주정차 금지, 이와 같은 황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어떤 거예요? 사망, 지정방향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거예요. 20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고 경계하는 표시를 위한 노면 표시 색상은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죠. 동일 방향, 같은 방향으로서의 가는데 교통을 분리한다. 부딪힘이 없도록 분리한다. 어떤 색이죠? 백색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20번 문제는 백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면에 표시된 버스 전용 차로 색깔 어떤 것이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청색으로 되어 있죠. 버스 전용 차로는 청색으로 선을 그어놨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냥 거저먹기 같은 그런 기분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동일 방향은 하얀색, 백색, 양방향 쪽은 뭐다? 황색, 버스 전용차로는 뭐다? 청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과는 용어 중에 그 의미가 다른 것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해하십시오. 의미가 다르다. 뭔가 용어 중에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같은 얘기고 하나가 엉뚱한 얘기다.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갓길,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갓길이에요. 고속도로 같은데 정상적인 도로에 차로가 쭉 있는데 고장난 차량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걸 갓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갓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장자리란 말이죠. 길 가장자리인데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다? 노견이라고 그랬어요. 이 노자는 길로자를 얘기합니다. 길로자. 그 다음에 견자예요. 견자는 어깨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깨견. 그러니까 우리가 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계급장 갈 때 견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의 어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한문으로는 노견, 한글로 얘기한다면 길 어깨. 그래서 이제 노견도 좀 그 말이 좀 이상하고 길 어깨란 말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돼서 지금 뭘로 쓰고 있다? 갓길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노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길 어깨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뭐라고 한다? 갓길이라고. 이 세 가지는 바로 뭐다? 같은 의미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여러분 아시죠? 고속도로 같은 데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따라서 중앙분리대는 이 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다. 그래서 다음 중 열가는 용어 중에서 그 의미가 다른 것은 갓길, 노견, 길, 어깨는 같은 말인데 중앙분리대는 엉뚱한 말이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차로의 설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어요. 차로를 설치할 때는 차선을 표시해야 되겠죠. 1차로, 2차로 차선으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 2항. 차로는 도로의 우측으로부터 1차로로 간다. 차로를 정리할 때 1차선, 2차선, 3차선 그렇죠. 1차로, 2차로, 3차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에서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로 간다. 그러니까 좌측으로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라고 하지 이쪽에 가장자리 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로 가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차로는 도로의 우측이 아니고 좌측으로부터 1차로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나가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항은 답이 맞는가 볼까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를 설치해야 된다. 이건 어떤 거예요? 지난번 2편에서 공부했던 것이죠. 인도를 놓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도로에서 차하고 같이 보행자와 같이 갈 때 그 가장자리,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그곳은 뭐예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를 설치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차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다.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사항 알아두세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 어떤 것이다.
다음 중 차로를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때 지방경찰청장이다 라고 하는 곳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는 23번 문제의 답은 여기에서 뭐예요? 틀린 것이 답이 되겠죠. 우측이 아니고 좌측으로부터 1차로 2차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을 정확하게 체크.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역시요. 자, 도로 외의 곳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다. 1항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 외의 곳으로 진입할 경우 보도를 횡단하여 자동차가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나요? 자,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들어갑니다. 또 내지는 주유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로가 쭉 그러니 이제 정리가 돼 있었단 말이죠. 차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쭉 있는데 이쪽에 뭐예요? 건물에 들어가야 돼. 또 주유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인도를 뭐예요? 이렇게 넓혀놔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인도를 횡단할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로 위의 곳으로 어떠한 건물에 들어간다든가 주유소 같은 데를 들어갈 때는 뭐예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다라고 돼야 되겠죠. 따라서 1항이 여기에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1항이 여기에서는 답이 될 거예요.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위에 차만은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동차는 차도로 가야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3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의 일시정지에서 좌우 우측의 교통등을 살피며 진입한다. 이 보도를 횡단으로 해갈 때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든가 또 내지는 주유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정지해가지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들어가라.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4항. 차만은 도로 중앙 우측으로부터 통해야 된다. 모든 자동차는 도로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야 돼.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야지 중앙에 좌측으로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24항의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한 그 답은 1항인데 이것만 자꾸자꾸 암기하시려고 마시고 2항, 3항, 4항은 왜 맞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버스 전용 차로로 주행할 수 없는 차종은 그랬어요. 버스 전용 차로는 소형 자동차가 가면 안 되죠. 또 다인승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버스 전용 차로 개념이에요. 따라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 자동차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죠.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36인승이 안 된다 하더라도 28명 탔다. 또 내지는 32명 탔다. 이때는 뭐예요? 사업용, 영업용 자동차는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승인된 어린이 통학버스도 역시 버스 전용차로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인데 3명이 탔다? 이것은 다인승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25번 문제는 4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차로 외의 장소로 진입할 경우는 보도를 횡단하여 진입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2항. 안전지대면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죠. 안전지대 이런 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로 구역된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되는지 허용이 안 됐으니까 통행해서는 안 되겠죠. 4항.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 차량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나요?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좌측으로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지 오른쪽 차로 우측 차로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항, 2항, 3항은 왜 맞는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4항은 왜 틀렸느냐? 앞지르기 할 때는 우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이 우측이잖아요. 그래서 4항이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통해서는 안 되는 곳, 중앙분리대 옆에 있는 차로가 뭐예요? 왼쪽 차로죠. 왼쪽 차로. 이쪽이 이제 오른쪽 차로의 개념이고요. 왼쪽 차로로 가서는 안 된다. 대형 승합자동차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중형 승합자동차는 왼쪽 차로를 갈 수 있으나 대형 승합자동차는 왼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체크해야 될 건 뭐다? 대형 승합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차로는 어떤 걸까요?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로, 화물자동차가 왼쪽 차로 갈 수 있나요? 가면 안 되죠. 왼쪽 차로의 개념이 뭐예요? 1차로 가면 안 되죠. 3차로로는 갈 수가 있다. 어느 차로나 관계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차로의 개념, 어느 도로이다? 3차로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으로 틀린 것이 29번 문제예요. 자, 왼쪽 차로, 승용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왼쪽 차로, 적재 중량이 1.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왼쪽 차로는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뭐예요? 소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가 1.5톤 미만인 자동차. 1.5톤 미만은 1.5톤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왼쪽 차로는 적재 중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인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 것,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차로 적재 중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대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또 원동기장 자전거,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렇게 여러분께서 차로에 따른 자동차 종류가 운행될 수 있는 자동차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요점 정리 보시고 또 설명 들으시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걸로 봐요.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으로 틀린 것 그래서요. 뭐가 틀렸느냐는 거죠. 자, 1차로는 어때요? 앞지를 하는 승용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용자동차는 앞지를 갈 때 1차로 갈 수 있겠죠. 1차로 통행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80km 미만으로 통행해야 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것이냐? 1차로는요, 이와 같은 승용이나 경영, 소형, 승합자동차가 갈 수가 있는데 화물자동차라 하더라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80km 이상의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었을 때에 그때는 1차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3항.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동차. 왼쪽 차로는 1차로 개념이에요. 그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고속도로 자체는 운행해서는 안 되지만 이륜자동차도 역시 운행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정확한 답은 3항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3항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가 가는 곳이다. 3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든가 도로의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청이 이것저것 도로 가장자리에 뭘 놓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눈이 왔을 때 모래 같은 걸 놓기도 하고 제설자 가격에서 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되어 있는 철길 건널목이 몇 종이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교통안전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철길 건널목은 1종, 2종, 3종까지가 있어요. 4종 건널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답은 아니에요. 자, 교통안전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 철도 건널목에는요, 차단기가 있는 게 있어요. 또 경고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지판만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자, 1종이라고 하는 거, 2종, 3종은 어떤 것이냐. 1종은 세 가지 다 있는 곳이에요. 자, 차단기가 있고, 경보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 있는 거. 이게 1종입니다. 1종. 그럼 2종은 어떤 것이냐. 차단기, 요 자체는 없어요. 경보등과 그 다음에 뭐예요? 표지판만 있는 것 2종이에요. 3종은 어떤 것이다. 3종은
표지판만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표지판만 있는 곳 몇 종이다? 3종이다. 정답은 사망이에요. 4종이란 말은 없다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차량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중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의 통행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방 통행로일 때는 중앙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일방 통행 중앙 선이 없으니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기타 장애 등으로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을 때도 역시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우측 부분의 도로 폭이 차의 통행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측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중앙 쪽이나 가운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사항이 되겠어요.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 다 이런 데는 각각 1항, 2항, 3항은 뭐예요? 중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행렬을 올바른 것 그랬어요. 도로의 중앙으로 간다는 것은 중앙선이 있다. 이렇게 차로가 이쪽도 있고 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앙을 통해서 쭉 갈 수 있는 것은 뭐다? 지역 축제 행렬 중앙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로 축제했을 때 갈 수 있어요. 장의장렬 역시 우측으로 쭉 가면 됩니다. 차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로로. 학생의 행렬, 학생들이 어떤 행사할 때 간다. 역시 차로로 갈 수 있는데 우측으로 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대한 시가행진,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행사로 인한 시가행진할 때는 중앙 쪽으로 차로로 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다? 중앙으로 가면 안 돼요. 차로로 간다 하더라도 우측으로 가야 돼. 장애장렬 우측 가야 돼. 학생의 행렬도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시가행진 때는 중앙 쪽으로 차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3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길 가장자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그랬어요. 자, 1항.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인가요? 아니죠. 길 가장자리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차로의 한쪽 편에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곳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 아니죠.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설치한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3항이 정확한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동차의 고장등 긴급시 주정차를 하기 위한 곳 아니지요. 따라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길 가장자를 위한 설명 중 맞는 것,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사망에다가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3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랬어요. 안전지대, 길 가장자리가 달라요. 안전지대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도 안전지대예요. 이와 같이 노란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자동차가 고장났다든가 위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지대를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질러 가서도 안 됩니다. 안전지대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긴급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갓길에 설치된 도로 아니지요. 횡단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 차도에 설치된 도로의 부분이다.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라든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거기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곳, 안전지대예요. 그 다음에 고장 차량 등이 비상주차할 수 없나요? 비상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이에요. 다음 사항. 노폭이 넓은 도로에서 통행의 원활을 위해 차도에 설치한다? 노폭이 높다고 해서 안전지대 만들어 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횡단하는 보행자라든가 차마의 통행의 안전, 또 고장난 차량이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곳, 이것을 바로 안전지대. 따라서 여기서 정확한 답은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몇 킬로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보행자가 가서는 안 되고 자동차만 다녀야 되는 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때 최고 속도 있죠? 최저 속도 역시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얼마? 90이에요. 9번 문제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때에 운전자의 운행 방법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의 신호하고 경찰관 신호가 다를 때에 운전자는 어떤 신호에 따라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신호기의 체제에 먼저 따라야 한다. 2항.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3항. 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4항. 어느 신호에 따르든 상관이 없다. 경찰관의 신호와 신호등의 신호가 다를 때는요. 신호등의 신호 우선해서 경찰 공무원의 신호 따라야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문제의 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2번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시게 되면 39번 문제는 맞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경찰관이 도로교통 정리를 하는데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죠. 모범 운전자가 있고 일반 공무원이 있고 전투경찰 순경이 있고 작전에 동원되는 군사경찰 헌병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범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주는 사람이고요. 일반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투경찰 순경, 작전에 동원되고 있는 예전에 헌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경찰관을 보조해주는 사람이에요. 일반 공무원은 아닙니다. 4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상의 황색등의 신호가 표시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어떤 황색 신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를 벗어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차로 전에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정지선 앞에서 자동차는 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1항이 정답으로 바로 나오고요. 2항, 보행자는 횡단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차만은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에서 좌회전 하면 안 되겠죠? 차만은 서행해야 된다? 아닙니다. 횡단보도 전, 정지선 전에서 자동차는 황색 신호를 만나게 되면 정지해야 된다. 이입니다.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색의 차량 신호등이 횡으로 옆으로 배열된 경우 좌측으로부터의 순서가 맞는 것은 그랬어요. 신호등이 옆으로 이렇게 사색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왼쪽 좌측으로부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교차로를 운행하면서 기억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신호가 어떤 것이죠? 적색입니다.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표시, 녹색이죠. 실질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표시, 녹색 신호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횡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신호 체계가 되어 있고요. 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로 되어 있는 거. 역시 제일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적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표시,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맞춰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호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항, 사람이나 전기, 태양열 등의 힘을 이용하여 조작시킨다. 맞는 얘기죠. 도로, 시속 60km 이하로 규정된 도로에 비가 내려서 노면상의 문자, 기호 등의 표시는 신호등으로 대체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속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어떤 전기라든가 태양열에 의해서 신호가 주기적으로 신호등이 작동돼야 되겠죠. 방향전환, 진행 및 주의 등의 신호 표시를 말하는 것이 신호기이죠.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서의 표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호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틀린 답 그랬으니까 이 항에다가 여러분이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100km일까요? 매시란 말은 시속이란 말이죠. 자동차 전용도로 시속 90km일까요? 편도 2차로 일반도로 매시 70km, 편도 2차로 일반도로 매시 60km.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 90으로 되어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90km로 되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6번은 이 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하여 운전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때에 주어져 있는 규정속도의 100분의 50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로 감속시켜서 운행해야 될 곳을 먼저 알아주시면 되겠죠. 눈이 30mm 이상 쌓였다? 이것은 속도를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이때는 속도 2분의 1로 줄여야 되고요.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앞에 볼 수 있는 거리가 150m가 아닐 때에 이것은 뭐예요? 역시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m 안 정도만 보이고 그 이상은 안 보인다. 속도를 얼마를?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100m 이내이니까 150m는 당연히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노면이 얼어붙어 있을 때 역시 속도는 규정속도에서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나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감속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어져 있는 속도의 얼마? 20%만 감속하면 됩니다. 20%만 감속하면 돼요.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7번 문제. 최고 속도의 반절을 줄여서 운행해야 될 이상기후 상태가 어느 때냐? 눈이 20mm 이상, 그러니까 30mm 이상 왔으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죠. 폭설, 안개 등으로 보일 수 있는 거리가 100m 이내이니까 150m가 안 된다는 것도 역시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노면이 열어봤을 때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비가 내려 노면질 때는 20%만 줄이면 되니까 주어지는 47번의 문제에서는 틀린 것이 어느 걸까요? 요게 되겠죠. 따라서 사항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상기후 때에 100분의 50을 줄일 것이냐, 어느 상태가 20%를 줄여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문제예요. 규정속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60km로 되어 있다. 시속. 규정된 도로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었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속도를 얼마예요? 20%를 감속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때 최고 속도를 얼마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속 60km의 속도에서 20%를 줄이면 최고 속도가 나오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산해보죠. 60km에서 10%를 줄이면 얼마예요? 6km가 되겠죠. 그런데 20%니까 이 여기에 되면 얼마? 12km를 시속 줄여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규정속도가 얼마? 60km의 시속으로 운행되는 곳에서 12km/h를 빼게 되면 얼마? 48이 되겠죠. 따라서 비가 내려가지고 노면이 젖어 있을 때에 2분의 1로 줄이는 게 아니고 20%만 줄이면 되는데, 그때의 규정속도가 60이라고 한다면 그 20%를 빼고 나면 얼마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항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면에 눈이 15mm 쌓인 경우 감속 기준으로 안 맞는 것 그랬어요. 노면에 눈이 20mm 이상 쌓이게 되면 얼마? 규정속도 2분의 1로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20mm가 안 될 정도의 15mm 정도니까 어떻게 20%만 감소하면 되겠죠. 따라서 49번의 문제는 20mm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1항에다가 여러분께서 20% 감속이다라고 정답을 체크하시면 49번이 요구하는 정답을 여러분께서 선택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속도 100분의 50, 2분의 1을 줄인 속도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기를 얼마? 100m 이내인 경우 속도가 얼마?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규정속도에서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고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는 100분의 50이 아니고 얼마? 주어지는 속도에서 20%만 감속하면 되게요. 노면이 얼어서 빙판인 경우 역시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50, 2분의 1로 속도를 줄여야 될 곳,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눈이 20m 이상 쌓인 경우,
그 다음에 노면이 여러 붙어 있어 빙판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속도를 100분의 50,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가 겹쳐서 공부를 해봅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여야 될 곳, 그 다음에 20%만 줄여야 될 곳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50번의 문제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2분의 1이 아닌 20%다. 이렇게 해서 사망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에 대한 면허 차종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얼마죠? 19세입니다. 19세. 우리가 일반 2종 보통 이런 것들은 18세 이상이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으나 1종 대형 운전면허일 때는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망에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52번.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어느 차종인가요? 승용자동차 120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죠. 승차종은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 면허로 다 운전할 수 있어요. 125cc 초과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는 별도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되지 2종 보통 가지고 운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가 체크하시면 52번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연결이 잘못된 것 그랬어요. 자, 측차부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측차부라고 하는 것은 이륜자동차 옆에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 탈 수 있는 요 생태가 바로 측차부 이륜자동차라고 그래요. 측차부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자, 승차종은 10인 이상의 혼합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10인 이하여야 된다.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이상은 2종 보통면허로 안 되는 거죠. 대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요. 견인자동차 또는 군환자동차 이외의 특수자동차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사항 정확하게 좀 알아두십시오. 제1종 대형면허로 자동차나 군환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어요. 이건 별도로 특수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54번 문제는 이항, 승차종은 10인 이상이 아니고 이하의 승합자동차인데 주어지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답을 이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54번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한 것이다. 정답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승용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죠?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12인승이야? 12인승은 안 됩니다. 10인승 이하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종 보통면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56번의 정답은 여러분께서 사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됩니다. 5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구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어요. 제1종 면허 아시죠? 보통, 특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제1종은 대형 면허가 있고요. 제1종에는 그 다음에 보통 면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종에는 소형 면허가 있고요. 제1종에는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면허는 보통 대형이 빠졌죠. 따라서 1항이 틀린 거가 되겠고요. 제2항, 제2종 면허는 대형 면허가 있나요? 대형 면허 없죠. 보통 소형으로 되어 있고요. 제3항, 운전 연습 면허는 제1종 대형은 없어요. 제1종 보통 면허가 있고 제2종 보통 면허가 있습니다. 제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로 구분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그랬어요. 군환자동차, 구급자동차,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살포기, 비록 건설기계이지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아스팔트 살포기예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만이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250cc 이륜 자동차는 일종 대형이 아니고 원도미 장치 자전거 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고요. 대형 차량 및 소형 견인 자동차, 소형 견인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 견인 자동차는 어떤 것이다? 특수 면허가 있어야만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61항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은 아스팔트 살포기다라고 여러분이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무면허 운전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또 면허증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면허증이 정지되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무면허라고 그러죠. 자, 1항 보죠.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외국에서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증은 국제면허증,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라고 그러죠. 국제면허증으로 바꾸어서 다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죠? 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1년이 아직 경과가 안 됐다. 이것은 면허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운전행위로 볼 수 없는 것, 제1항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서 1년이 아직 안 된 사람, 이것은 면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죠. 오토 차량 운전면허로 스틱 차량을 운전한 경우 면허증을 취득할 때 오토매틱을 하겠다라고 해서 면허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겠죠. 조건이 바로 뭐예요? 스틱 운전은 안 된다. 변속기 레버가 스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토 차량 운전면허는 오토 차량만 운전해야 되는데 스틱 차량을 운전했다. 이것은 무면허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 보통면허로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증 없는 걸로 칩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데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6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항에다가 여러분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이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그랬어요.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무면허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2항. 면허시험에 합격만 하면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면허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면허증을 본인이 발급받음으로써 그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3항. 제2종 보통면허로 6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다. 125cc 이상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2종 보통면허로 60cc 이륜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4항.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행위도 무면허 운전이다. 당연한 것이죠.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군요. 무면허 운전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없는 경우는 그랬어요. 어느 경우에 면허증이 취소가 안 되느냐 그런 것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했다는 것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되면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데 지금 1항은 0.09%니까 당연히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 면허증 바로 취소가 되죠. 그 다음에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했을 경우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을 해서 법원에 기소가 된 경우에는 면허증이 취소가 되지만 단순하게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했다고 해서 면허증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주 측정을 3회 이상 거부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3회 이상 거부했다. 면허증 그 자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64번의 정답은 여러분께서 3항에다가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해서 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가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기간 동안에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운전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면허증을 다시 딸 수 없느냐, 그런 거예요. 2년이죠. 따라서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 면허증 취소가 되는데 그 기간은 얼마다? 2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면은 얼마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느냐, 이것을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응시기간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요하죠. 술을 먹고 운전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가 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되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는데 얼마 동안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을까요?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3회 이상자로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3년 동안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후 미조치 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사고를 냈는데 어떤 피해자가 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 운전면허증 취소 4년입니다. 그 다음에 주치운전,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약물 복용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그나마 도주까지 했단 말이죠. 이때는 아주 엄하게 처벌하죠. 취소가 되는 것이 얼마다? 5년입니다.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6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 그랬어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 아시죠? 교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안, 교량이 그랬는데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전용 차로에서는 앞의 상황에 따라서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죠. 교량 위에서, 역시 다리 위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66번의 정답은 여러분께서 2항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 행위로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맞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조등을 점등한 후에 양쪽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전조등 킨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지르기 할 때는 좌측을 통해서만 앞지르기를 해야 됩니다. 앞차의 좌측이죠. 따라서 양쪽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이건 틀린 예가 되는 것이고요. 터널 안은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장소 아니지요. 틀린 거죠. 앞차의 좌측으로만 앞지르기 한다?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다음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이것도 안 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따라서 67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앞지르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맞는 것 그랬어요. 따라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3항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지르기 금지된 장소이다.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어디에서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냐 그런 거겠죠.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터널 내에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앞지르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하지 말라는 곳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도로의 갓길 모든 곳 상황에 따라서 이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맞지 않는 장소는 틀린 답이 되니까 사항에다가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68번 문제는 정답이 되는 것이죠. 68번 문제 사항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69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을 했어요. 여러분 긴급자동차 아시죠?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구급차, 병원의 앰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자동차, 그 다음에 혈액 공급자동차. 이게 견인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69번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1항
견인차에다가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우회전할 경우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미리 진입하면 교통 혼잡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차로 바로 앞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진입한다. 말은 대단히 그럴듯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회전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미리 우측으로 가가지고 우회전해야 되겠죠. 따라서 1항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틀린 이해가 되는 것이죠. 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에는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상대 차량에 양보해야 된다. 양보 운전이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0번은 1항이 정답으로 표기가 되고 3항은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를 한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양보해줘라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얘기네요. 3항 맞는 얘기고요. 4항 좌회전할 때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이용해가지고 좌회전해야 된다. 중앙선 쪽으로 붙어가면서 좌회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3항도 4항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란 말이죠. 따라서 1항이 틀린 답이다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71번 문제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 어느 차량이 양보하고 어느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 했던 것이죠. 자, 교차로에 진입 시 속도가 빠른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되나요? 교차로를 간다고 빨리 간다고 통행 우선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틀린 것이죠.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도로의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4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보다 우선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2항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3항. 그 다음,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우선이다. 동시에 교차로 같은 진입할 때는 우측에서 오는 자동차가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3항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할 경우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따라서 우선권이 우회전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71번에서는 맞는 것은 2항, 3항, 4항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1항 교차로에 진입 시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항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1항에다가 표기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인 벌점 60점에 해당되는 법규 위반 그랬어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어떠한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벌점은 100점이 있고요. 60점도 있고 그 다음에 40점도 있고 30점도 있고 15점, 10점 이렇게 벌점이 각각 법규를 어떤 걸 위반에 따라서 각기 다르긴 합니다. 자, 신호 및 지시 위반 벌점 얼마죠? 15점이에요. 규정속도 20km 초과 40km 이하의 과속을 한 경우 역시 벌점 15점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라든가 장소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15점이에요. 그런데 규정속도 60km, 시속 60km를 초과해서 운행한 과속인 경우에는 벌점이 60점이 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어느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얼마인가 여러분께서 요점 정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벌점 100점인 경우가 있죠. 이 벌점 경우는 100점인데 어떤 경우다? 음주운전이에요. 그 대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가 못 미치는 미만인 경우 이때는 100점이라고 해서
면허 정지 100일이 되는 거겠죠. 벌점 100점 음주운전입니다. 다음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될 때 벌점 100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벌점이 60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속도 위반, 과속인 것이죠. 규정속도에서 시속 60km 이상으로 초과해서 운행한 경우 벌점 60점. 그 다음 40점이 있어요. 벌점 40점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자, 주차를 했다. 딱지에 의해서 주차 위반이 되겠지만, 자, 자동차를 빨리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하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벌점이 가해지게 되죠. 벌점 40점이고요.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이때도 역시 벌점 4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객이 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했다. 운전자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전세버스, 관광버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차 내에서 어떤 가무를 하고 어떤 큰 소리로 막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소란을 피게 되면 역시 운전자한테 벌점 40점이 부과가 돼요. 벌점 30점이 있습니다.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이 규정속도에서 40km에서 60km 이하로 초과된 상태로 과속한 경우 벌점 30점이에요.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일단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길 건너고 건너갈 때 일단 정지하지 않았다.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이 되어가지고 벌점 3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든가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있죠. 이때에 그쪽으로 운행을 했다. 가서는 안 될 자동차 갔다. 또 내지는 갓길을 운행했다. 운전자한테 벌점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않았다든가 또 내지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도로경찰관이 뭘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게 되면 30점이라고는 벌점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벌점 15점이 있어요. 15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호 및 지시 위반이 벌점 15점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 위반 20km를 초과해가지고 규정속도에서 40km 이하로 운행했을 때 벌점 15점이 되고요. 앞지르기 금지 시기라든가 또 내지는 장소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게 있어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앞지르기 금지 시기라든가 장소를 위반한 경우는 벌점 15점이에요. 그러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좌측으로 앞지르를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했단 말이죠. 이것을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방법 위반은 벌점이 10점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가끔 혼동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앞지르기라는 자체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15점 또는 10점으로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지르기의 시기라든가 장소를 위반했을 때는 15점이 되는 것이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한 경우는 10점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점의 벌점이 또 있어요. 어떤 경우가 15점이냐. 적재 제한 위반, 말하자면 과적을 한 거죠. 또 내지는 적재물 추락 방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화물자동차에 적재물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고가 야기됐다. 이때에 운전자한테 15점이라고 하는 벌점이 부과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운전 중에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모빌폰, 핸드폰,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벌점 15점이 됩니다. 다음은 벌점 10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10점은요. 보도 침범이라든가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는 인도라고 하는 보도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일시 정지해야 되는데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다. 이때의 위반인 것이죠. 벌점 10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차로 정해져 있죠. 차로가. 근데 통행 위반을 했다. 10점이 되고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안전거리 미확보 1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이건 방법 위반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소라든가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15점이지만 방법을 위반했다. 말하자면 좌측으로 앞지를 해야 되는데 앞차에 우측으로 앞지를 했다. 이것이
그 앞쪽에 방법 위반이 되겠죠. 벌점 10점이 됩니다. 그 다음 벌점 10점이 또 있어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그 벌점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벌점 10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벌점 관계에 여러분께서 어느 항이 몇 점인가, 어느 법규 위반이 몇 점인가, 특히나 신호 위반 여러분 벌점 15점 꼭 알아두시고요.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탁탁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그렇게 암기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또 있어요. 사고가 발생이 됐다. 이때에 가해자한테 벌점이 주어지게 되는데 사망자냐 부상자냐에 따라서 다르죠. 따라서 인적 피해가 나왔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운전자 가해자한테 벌점 90점이 부과가 됩니다. 중상 한 명당 15점이에요. 중당, 그 다음에 경상 한 명당 벌점이 5점이 되고요. 부상신고 한 명당 2점이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신호 위반했느냐, 중앙선 침범했느냐, 여기에 따른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도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당했느냐에 따라서 벌점이 합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벌점 관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벌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벌점 초과는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데 1년 동안 벌점이 121점이 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돼요. 근데 이걸 누적 관리합니다. 3년 동안 관리를 해요. 1년 동안 121점이 안 넘어서 면허증이 취소가 안 됐지만 2년 동안 201점 이상이 돼버리면 면허증 취소가 되고요. 3년이 합산해 봤을 때 271점이 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4년째는 어떻게 되냐? 1년 됐던 것이 없어지면서 3년만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1년간 121점 면허증 취소, 2년간 201점 면허증 취소, 그 다음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된다. 따라서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둘 것은요, 법규 위반을 통해서 벌점이 각각 얼마인가, 벌점은 1년간, 2년간, 3년간 어느 정도의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가,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암기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 꼭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암기해 두신다고 한다면 정답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